완성한 것 같아요. 과연 이곳의 집값은 얼마인지 싹싹 털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호수뷰가 있습니다. 요 집의 가격이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이 집은 얼마냐? 제가 원하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인트로는 저희의 새로운 집 테라스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만족하는 곳은 바로 여기거든요. 저 그래서 여기 멍 때릴 때도 여기 있고 핸드폰 릴스 볼 때도 여기 누워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과연 이곳의 집값은 얼마인지 오늘 자세하게 이전 집과 현재 집까지 싹싹 털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만 하면 대충 시세가 나오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잘 아니고 그거를 찍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전 집도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영상이 너무 좀 바보같이 찍은 것 같아서 제가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편집을 버무려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 집은 2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투룸인가요? 거실 있고 문 닫을 수 있는 안방 하나 있는 방 하나의 형태. 근데 지금은 거실 있고 방 2개가 있는 여기 기준으로는 3.5룸에 제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이제 집 구조나 이런 걸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전 집을 올렸을 때 처음으로 스위스 이민을 간 거고 사실 스위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아는 거는 스위스에는 한국 사람이 없고 정말 없고 한인이 정말 많이 없고 그냥 집 올렸고 너무 진짜 완전히 특정되지 않을 정도지만 사실 근처 사시는 분은 알 정도로 올렸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거 영상을 보실 만한 한국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자세한 집 구조랑 집 위치는 알려드리기가 좀 그렇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이제 칸톤, 주만 알려드리고 집 구조도 이게 얼핏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 집은 제가 낱낱이 찍고 왔으니까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이따 그거 다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장 보러 나가가지고 꽃 살까 고민하다가 그냥 빵을 사고 오는 씬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는 지인 언니가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좀 불쌍했나 봐요. 최근에 바빠서 한참 모든 친구나 지인을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꽃 선물을 줘가지고 그거를 좀 다듬고 이제 장식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예쁘죠? 그냥 여기다가 쏙 담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가 키가 너무 커서 슬립이 길어가지고 너무 커지나? 완성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다 놔야겠어요. 이 안은 저희 거실이고요. 밖은 밖입니다. 거실은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옆엔 요가 매트입니다. 근데 훨씬 커진 거 보이시죠? 원래는 소파가 약간 투머치고 TV가 투머치였거든요. 이브가 삼성 큰 TV를 사고 싶다고 해서 약간 논갱 당하면서 넷플릭스를 봤는데 이제는 좀 합리적인 이제 알맞는 거리가 되었다. 이것도 살짝 조정을 해야겠다. 이게 뭐야? 이렇게? 광안 하트 해운대 뭐야? 이렇게 너무 예쁜데? 근데 지금 제가 또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여기가 지금 이케아 봉지에 쌓여 있는 게 이전 집 테라스에 있었던 바닥 뭐라고 할까? 저 나무 바닥이거든요. 이걸 아직 못 갈아가지고 밖에 꺼내놨고 밖에 뷰는 대략 이렇습니다. 오 이쁘다. 여튼 여기가 이제 저희 아마 메인 장소가 되지 않을까. 똑같이 그냥 거실이고요. 지금 여기 약간 뒤가 허전해서 여기를 뭔가 좀 그림 같은 걸로 채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미정. 5월에 제주도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배송 같은 거를 시킬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필요한 걸 더 사올 거라서 사실 제대로 된 룸투어는 그때쯤 가능할 것 같고 오늘은 약간 금액, 스위스 월세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사 전으로 필요한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필요한 건 늘 많은데 이제 스위스가 한국 다이땡, 쿠땡 이런 데서 뭐 2,000원 하면 될 거를 막 20프랑 즉 3, 4만 원에 사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다시 한번 그런 걸 살 때가 됐다. 왜냐면 제가 작년 12월에 한국 가가지고 잔뜩 사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4월이 됐으니까 이제 슬슬 필요한 게 슬슬 생기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플러스 이사까지 가다 보니까 테무 제품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택배가 와 있고 일부를 저희가 썼거든요. 이미 지금 이사에 필요해서. 근데 남은 것 중에 이브가 산 건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벌써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보니까 다소 이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일단 이거 얘부터 시작할게요. 내가 아는 거니까 이게 필요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짜잔! 필라테스 양말이에요. 필라테스 양말이 그 여기 밑에처럼 이렇게 마찰을 강조를 해가지고 일반 양말을 못 신는 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급하게 한국에서 쿠팡에서 사가지고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저렴한 거 리뷰 좋은 거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신고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돌려 신다 보니까 여기 마찰도 너무 약해지고 상태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테무 시킬 때 같이 시켰는데 이게 리뷰도 좋고 그리고 꽤 이게 진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짱짱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하나씩 총 3세트를 샀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더 산 게 있을 거예요. 너무 예쁜데? 요즘 필라테스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사봤고요. 얘가 3.36프랑 약 6,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는 뭐 6만 원 했을 거예요. 만족! 다음 양말. 혹시나 얘가 그 마찰력이 안 좋을까봐 하나를 더 샀는데 얘는 조금 비싼 거예요. 아까는 3개에 6,000원짜리였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에 그 정도 가격이 꽤 비싸네. 네, 이게 아마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르실 거예요. 스위스가 이런 것도 비싸거든요. 그래도 너무 싼 거죠. 다른 곳에 비해서. 귀여운 발레 느낌이 나는 앞에 X자가 쳐져 있는 뒤에는 이렇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필라테스지만 지금 양말이 4개나 생겨서 행복합니다. 끝! 다음 뭐가 있을까? 이게 뭐야? 얘도 필라테스예요. 이게 브라탑인데 사실 이걸 샀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어요. 그냥 예쁘게 생겼고 리뷰도 좋고 어차피 있으면 좋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스몰 사이즈로 샀거든요. 얘는 6.22프랑 12,000원 정도예요. 생각났다. 그리고 이게 제 필라테스 제품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그거다. 이게 뭐야? 슬랙스와 필라테스 뭐 사이 어딘가? 이렇게 약간 회사에 눈속임하기 좋은 레깅스 재질의 약간 슬랙스 느낌? 뚫어볼까? 너무 잘 쓰고 있는 요가 매트예요. 이게 저희 집이 밖에가 초록색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되게 쨍해 보이는데 되게 은은한 연두색, 민트색이어가지고 이 집이랑도 꽤 잘 어울린답니다. 아무래도 필라테스를 가고 신이 났었나봐요. 이런 것도 샀네. 세라밴드. 그러니까 운동밴드인데 저희 집에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사봤는데 이거 짱짱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성공! 예쁜데? 한국 케이스에 사실 꽂히긴 했어요. 왜냐면 한국 그 쇼핑몰에 들어온 것도 이런 데서 떼오는 게 많아가지고 되게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이것도 테무였습니다. 그냥 사실 금액도 진짜 싸거든요. 폰 케이스가 막 1,000원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5,000원만 줘도 엄청 예쁘고 이러니까 얘는 비싸요. 얘도 한 5, 6,000원? 3.72프랑 제품인데 또 봄이니까요.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아이폰 14 기준으로 예쁘죠? 마음에 드는데 이걸 끼고 다니겠습니다. 이때 뷰티에 빠져 있었나 봐요. 뭔가 제 네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이 미니 램프를 샀고 이거 그나마 그거다.
이제 짐을 저희가 옮길 때 박스 쓰고 했으니까 여기서 옮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다른 박스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번 이걸 활용은 안 했는데 여름 옷이나 겨울 옷 같은 거 정리할 때 이거 어차피 그대로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가득 넣을 수가 있겠죠? 얘는 모르겠어요. 이거한테 물어봐야 돼요. 뭘 집에 뭔가 이렇게 툭툭 하는 그런 거 같아. 이건 뭐인가? 이런 게 왜 필요하지? 타월 클립. 타월 클립? 타월 클립은 뭐야? 아, 그 손 씻는 거를 여기에 매달아서 이렇게 걸어 놓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도대체 수건을 얼마나 쓸 생각으로 이만큼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10개신가 보다. 주얼리 같은 거 얼마 안 하길래 그냥 뭐 지하상가에 사는 느낌으로 뭐 하트 반지 하나랑 목걸이 하나랑 여기 또 하트 목걸이 소파 옆에 이렇게 이제 뭐 마실 거나 이렇게 올려두는 요 스몰 테이블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제 남은 제품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뽁뽁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샀어요. 옮길 때 혹시 깨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 여러 개 사가지고 하나는 남겨뒀어요. 지금 다음번에 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매직 스펀지. 이거는 엄청 잘 썼어요. 왜냐면 스위스에서는 이사 나갈 때 예전 집에 뼈 같은 경우에는 엄청 깨끗하게 다시 청소를 해야 돼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나올 때 청소를 완전 원상복구를 떠나서 원래 있었던 것보다 훨씬 잘 해놔도 뭐 사소한 걸로 돈 청구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낙서부터 청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완전 깔끔하게 해놓고 심지어 틀 같은 것도 막 먼지 하나 없을 만큼 청소를 해야 되더라고요. 조금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뼈에다가 구멍이 있을 때 그 액체로 그 구멍을 다시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열면 그런 뼈 같은 그 소재가 뼈이래. 소재가 나와요. 응. 그래서 저거를 구멍에 놓고 이걸로 남은 필요 없는 부분을 다시 빼고 응. 예쁘게 만들어서 응. 조금만 이게 건져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다가 이걸로 이제 완벽하게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약간 새 벽처럼 보일 수가 있겠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음, 마지막 거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새 집에서 쓸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구멍 만드는 게 나중에 되게 불편해요. 스티커처럼 그냥 벽에서 붙으면 거기서 이제 사진 같은 거나 프레임 이런 거는 그냥 바로 걸으면 돼요. 액자가 일단 있으면 써보고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도 있잖아. 진짜 마지막. 이거는 사실 엄청 잘 샀어요. 왜냐면 예전 집에도 똑같은 거 있었고 이번에 한 번 더 다 샀어요. 왜냐면 너무 잘 써서. 사실 뭐 엄청 특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퀄리티가 나쁘지도 않고 색깔 옵션도 조금 다양해가지고 베이지 사서 잘 쓰고 있어요. 엄청 비싸지 않으니까 여기에 비해서 네. 뭐 혹시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이러면 또 그때 또 한번 사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태부 제품들은 소개 여기까지입니다. 이사보다 다른 게 많은 것 같았지만 테무 언박싱 끝! 상황이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옮겨서 얘기를 해볼게요. 집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자. 일단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스위스 주크라는 곳이에요. 이제 스위스도 주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 미국의 스테이트나 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칸톤이라는 주라는 게 있는데 이런 행정구역별로 세금이 달리 책정이 됩니다. 스위스에서 여기가 가장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라서 칸톤이라서 집값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금융 등등 많은 그 기업들이 여기에 위치를 해 있고 그만큼 글로벌한 인재들이 이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집값이 높은 편입니다. 집 구하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집 구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집도 그만큼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사를 올 때 3룸 이상의 집을 솔팅을 했고 버짓을 3,000프랑 이하로 잡았어요. 방이 약 2개가 있는데 이제 월세가 약 6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집을 저는 버짓으로 잡았던 거죠. 그런 버짓으로 잡았을 때 취리 같은 대도시는 집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진짜 손가락에 꼽을 만큼 몇 개가 뜨지를 않아요. 그리고 집이 얼만큼 들어가기 어려운지는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월세를 계약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붙었다라고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 집이 얼만데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전 집이랑 현재 집 둘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 집은 투룸이었고요. 투룸 기준으로 약 2,000프랑이었습니다. 이제 1,950프랑 정도였고 근데 이 금액 안에 그 주차장 한 칸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는 여기서 밥도 먹고 뭐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공간으로 썼어요. 분리가 안 돼 있어서 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거실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코딱지만한 주방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촬영을 하는 게 전 조금 어려웠거든요. 저희의 유일한 방인 안방입니다. 옆에 화장대랑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붙여놔가지고 뷰가 또 끝내줍니다. 이렇게 호수뷰가 있습니다. 이 집의 가격이 2,000프랑이라 360만 원. 투룸 기준으로 360만 원을 저희가 냈었고 그 집도 비싼 편이 전혀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싼 집이 있냐라고 할 만큼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보다는 한 2,500에서 4,000프랑이 가장 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지인 약 10팀, 20팀을 봤을 때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이 집은 얼마냐? 이 집은 이제 거실이 있고 그리고 주방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안방이랑 공부할 수 있는 방 하나 더 있고 지금 이 집 기준으로 약 89제곱미터 26평 기준으로 차까지 포함을 해서 2,750프랑입니다. 517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월세로 매번 나가는 돈이고요. 이 금액에는 저희는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내야 되는 조건이라고 해서 이 집은 517만 원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로 제가 이 조건으로 앱을 돌리잖아요. 절대 이 사이즈에 이 위치에 이 금액이 없어요. 그만큼 이 집이 저렴하게 나왔고 왜냐면 이 이전 세입자분이 약 20년 가까이 15년 가까이 사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있어서 월세를 올릴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월세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스위스의 제너럴한 집값은 제가 지금 그냥 앱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 동네에는 지금 집이 거의 한 4개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번쩍번쩍해요. 번쩍번쩍. 500~600만 원 선의 월세를 내는 것이 스위스에서는 굉장히 흔하다. 물론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뭔가 언젠가는 그렇게 자가를 갖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월세로 빠지는 돈이 한 달에 이렇게 많으면 500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이게 한국인의 관점에서 이게 진짜 땅에 버리는 돈이라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전세가 없으니까. 스위스 집 가격은 대략 이 정도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보다 훨씬 잘 사시는 분들 많고 막 호숫가 앞에 살고 이러시면은 그 금액은 물론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지난달에 이제 3월에는 저희가 월세를 2번을 냈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야 되는 시점이랑 여튼 이런 게 좀 안 맞아가지고 달은 거의 900만 원을 월세로 냈습니다. 와 날씨 미쳤다. 미쳤다. 여기네요. 사망 위험. 그러네. 무섭네.